완되지 않고 수술을 한다. 완치가 안 된다고? 간암 4기인데 젊은 나이 일찍 암이 발견되었다 싶으면 30, 40대의 간암 환자인 경우가 꽤 있다. 40대의 간암 환자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가 간염이어서 모자간에 수직점포로 몸 상태가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다. 간이 나빠서 사실 암이 우리 몸에 여기저기 퍼져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갑자기 죽는 것은 아니다. 암이 걸렸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해서 독성이 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간이 멀쩡한 사람도 한약을 먹고 나서 생력 유발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염이나 간암 환자라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생력 유발 간염은 1990년대부터 대두된 이슈다. 이무렵부터 대치의학이 활성화되면서 약초가 많이 쓰이다 보니 그로부터 나빠진 환자들이 생겼다. 간암이란 간세포에서 나타난 악성 종양으로 뇌 질환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무서운 질환이다. 암 중에서 B형, C형 같은 만성 간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형 간염 보육은 비보균자에 비해서 간암 발생률이 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인 40, 50대의 최고의 사망률은 간암은 70%가 B형 간염이 원인이라고 한다. 수술이 가능한 간암 환자는 전체 20% 정도에 불과하다. 간암 사기로 전이가 너무 커진 상태에서 내원했던 70대의 남성. 아직은 환자가 정정해 보이는데 오른쪽 윗배와 어깨가 너무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암 환자의 생존율을 말할 때 다른 암의 경우에는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어서 생존율을 말하기도 하지만 간암의 경우에는 예후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런 방식으로 간암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종양이 작고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높지만 세포가 많이 커지고 전이가 된 상태에다가 간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면 생존율이 급격히 하락한다. 간암 사기 50. 간암 사기라면 면역력과 간 기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과 항암 치료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가 있다. 어려운 상태에서 간염만 보더라도 바이러스를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다. B형 간염을 앓았던 병력이 있다면 몸에 B형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채 살아가는 것이다. 에이즈가 정복된 것도 마찬가지 이치다.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 완화는 치료의 시작이자 희망의 싹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하이퍼 치료를 하면 통증이 없어질 가능성이 90% 넘기 때문에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얼마 전에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 40대 중반의 대장암 간전이 환자인데 2년 전 대장암 수술을 진행했지만 간으로 전이가 되었다고 했다. 간암 치료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는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서 더욱 악화되었고 나는 당시 동맥내 항암 치료와 하이퍼를 병행해서 통증 잡는 노하우가 쓰여졌더라.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 확률로 통증을 없애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하이퍼 시술 전에 휠체어를 타고 왔던 환자는 다음날 걸어서 집으로 귀가했다. 선근증이라는데 임신할 수 있을까요? 자궁선근증? 자궁근종은 자궁 내 근육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지만 자궁선근증은 종양이라기보다는 자궁 내막이 있어야 할 조직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근육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여러가지 증세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자궁 내막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증식하고 생리혈과 더불어서 벗겨져 나가 얇아지는 식의 주기를 반복하는 곳인데 간혹 내막 세포가 제자리를 벗어나서 자궁 근육층에 침투해서 증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선근증이다. 자궁 선근증의 통계를 내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추측해 보기로는 자궁 선근증을 갖고 있는 환자 중에서 40% 정도는 증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마다 증세는 천차만별인데 증세가 있는 환자의 경우는 심한 생리통, 생리가다, 빈혈, 골반통,
성교통, 무기력, 빈뇨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어느 날 30대 초반의 여성 환자가 내원했다.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인공수정 실패 경험도 7차례나 있었다. 환자는 자궁 임신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굳이 힘든 항암을 해야 하나요? 담도암, 간전이. 담도암은 참으로 무서운 질환이다. MR에서는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없다. 담도암도 간암이나 췌장암이나 마찬가지로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려운 탓에 이상 증상이 생겨서 찾았을 때는 심하게 된 상황. 황달은 담석이나 간염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담도나 담낭에 담석이 생기면 그 통증은 아기를 낳을 때의 산통이 버금을 갈 만큼 고통스럽다고 한다. 담즙에는 담즙산, 인지질, 콜레스테롤 성분이 포함되는데 이들의 성분 비율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대표적인 담석이다. 이 밖에도 담 증상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복부나 거리 통증이 있으며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부진, 오심, 구토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간혹 십이지장이나 대장 폐색이 동반되기도 하는 담도암은 의사들 사이에서 췌장암만큼이나 예후가 좋지 못한 독한 암으로 통한다. 근치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경우 5년 생존율이 20%에서 40%. 담도암. 자궁암, 유방암, 암 치료보다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여성에게만 발병하는 자궁암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는 자궁경부암이다. 약 90%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걸리는 암으로 발전하기도 전에 절제, 소작설 또 등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자궁암 환자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환자 중에서 50대의 자궁 내막암 환자가 있다. 대학병원의 자궁 내막암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듣던 이분은 저 수술 안 할래요 라고 선언해버렸다. 자궁 내막암 수술에는 골반 내에 림프절을 많이 걷어내곤 하는데 그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다리가 붓거나 신경 손상이 오는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는 라는 이야기를 듣던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스키가 취미인데 이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면 제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체약 분야에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알아보던 환자는 여러 루트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찾아보다가 결국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이분에게 동명약 항암 치료와 하이프 병행해서 시술하자 육안으로 보이는 암 종양은 거의 사라졌다. 그래도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아보기를 권했으나 스키를 너무나 좋아하는 이 환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이었는지 항암 치료는 끝까지 거부했다. 수술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집하던 환자는 하이프 덕분에 치료 후에도 뉴질랜드, 호주 등을 다니면서 여전히 스키 마니아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재발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궁암의 경우에는 하이프 시술만 하는 것이 건정할 만한 치료법은 아니었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만족스러운 최선의 치료법이 되었다. 또 다른 여성암으로 꼽을 수 있는 유방암은 내가 항암 치료를 권하는 몇 안 되는 질병 중에 하나다. 40대 후반의 여성이 반도체 업체에 또 이런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반도체 관련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병이나 암 진단을 받고 근로자에서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진 사건들이 있었다. 벤젠이나 남노출로 인해서 혈액암에 걸리거나 환기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서 유방암에 걸린 환자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때였다. 이 환자 역시 그러했다라는 거죠. 환자들은 올바른 정보를 병원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서 따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까 유방암은 다 전이되고 재발돼서 항암이나 수술이 필요 없다고 하던데요 라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그런데 완치된 환자들은 그런 카페에 있을 리가 없다. 전이되고 재발된 환자들만 카페에 모여 있기 십상이니 그럴 수 있겠네요. 다른 것보다 우선 잠을 자야 하고 그래서 이런 하이프 수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비수술적 치료가 삶의 질을 높인다.
그리고 출혈과 흉터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출혈과 흉터를 없애고 침습 조금만 절제하고도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이 사망 위험 치료는 아니다. 수술이 유효성 안전성에 의문이 많은 로봇 수술은 로봇 수술 복강경을 통해서 수술하는 것인데 의사의 손떨림을 보증하는 등 어디까지나 의사가 더 편하게 수술할 수 없는 것이 로봇 수술이란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고가이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은 어차피 로봇 수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 이것은 사회보험의 최소 급여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를 치료한다? 디스크? 네, 이렇게 백면허리 탈출된 디스크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아예 할 수가 없다. 탈출된 디스크는 수술로 제거해야만 없어진다는 정설을 뒤집었다. 디스크 탈출증으로 좌골신경 등을 앓는 환자 77명을 대상으로 통증 발생 직후에 평균 1에서 8개월 이내 MRI 촬영을 한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63%는 탈출 디스크가 저절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수술하지 말자 이 말이죠. 출혈과 절개가 없는 종양외과 비수술적인 수술은 최신외과 수술 방식으로 나트가 있는데 복강경처럼 피부에 구멍을 뚫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서 입이나 지를 통해서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이다. 나치가 소개될 당시에 센세이션이었던 담낭 절제 영상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위 내시경을 통해서 담낭을 잘라내고 위를 거쳐서 다시 입으로 꺼내는 식이다. 나치는 환자의 신체에 절개창을 만들 필요가 없고 수술 이렇게 해서 절개를 최소화하다가 비절개로 가는 의학적인 흐름의 최신 방법 중 하나가 하이프가 있다. 비침습적인 치료인 하이프는 절개 없이 자궁 근종, 간암, 췌장암, 유방암까지 모든 종양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블록렌즈가 햇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울 수 있듯이 고강도 초음파를 한 곳에 초점을 모아서 종양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수술 비수술적인 침치료와 비침습적인 치료는 비슷한 말이다. 비수술적인 치료는 의학계 동향이라고 할 수 있어도 이 밖에도 많이 볼 수 있다. 자궁 근종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는 하이프 외에도 자궁 동맥 색전술이 있다. 근종 자궁에서 색전술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잡아서 암을 치료한다. 간암 치료에 많이 쓰이는 색전술은 1970년대에 일본에서 처음 시도가 되었다. 일본 의사들은 연구하는 능력이 참 멋진 아이디어라고. 우리 몸에서 간이라는 장기는 혈액 공급 시스템이 좀 특별하다. 간 문맥은 정맥 시스템인데 특이한 혈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문맥이라는 말로 구별을 한다. 문맥 대장 소장에서 영양분이 간으로 갈 때 혈류의 75%는 간 문맥을 통해서 이동한다. 간 동맥은 혈류의 20%밖에 받지 않는다. 보통 다른 장기들은 동맥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간은 특이하게도 동맥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문맥으로 받는 비중이 크다. 일본 의사들은 간 문맥의 독특한 시스템을 생각해서 산뜻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으로 가는 동맥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암세포를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영양분을 동맥에서 받는 것이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영양분을 받는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을 못할 경우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색전술이다. 간 동맥을 막아버리면 정상 간세포는 버틸 것이고 암세포는 굶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간동맥 화학 색전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유는 간암 환자는 10에서 20%밖에 수술하지 못하는 점 때문이다. 수술을 못하는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 중요하고도 탁월한 아이디어로서 퍼져나간 것인데
간암 화학색전술, 또 간동맥 화학색전술, 경동맥 화학색전술 등의 말을 쓰는데 같은 말이다. 색전술 앞에 화학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혈관을 막을 때 항암제를 넣고 막으면 간암 치료에 좀 더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특히 원발성 간암일 때는 색전술을 많이 한다. 색전술은 암세포가 혈액의 의존해서 생존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활용하는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차단하는 것이다. 차단. 다만 20% 30%의 간 정상세포는 동맥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간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이것으로도 환자가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 간부종이 있을 때는 색전술을 하기가 어렵다. 간부전이란 간기능 상실이라도 말할 수 있는데 간세포가 많이 죽어서 간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셀딩거 테크닉이라 얘기라. 셀딩거 테크닉은 주사 바늘을 혈관에 찔러 넣은 후에 주사 바늘을 통해서 가이드 와이어를 혈관 안으로 쭉 밀어넣고 주사 바늘을 제거하면 가이드 와이어만 남는데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서 혈관을 넓혀주는 확장기를 넣고 확장기를 뺀 뒤에 카테터를 넣고 그래서 카테터가 혈관 안에 잘 들어간 걸 확인한 후에 와이어를 제거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동맥 내 항암 치료를 위해서 사타구니 쪽으로 볼록 만져지는 대퇴부 동맥을 통해서 대동맥을 거쳐서 항암제를 넣고 싶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맥에 접근하는 것이다. 1950년대에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지금까지 탁월한 방법으로 내려오고 있다. 또 이렇게 혈관의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넓혀서 들어간 다음에 원하는 처치를 하고 나서 다시 빼면은 오므라들면서 막힌다. 눌러서 5분만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에 훨씬 부담이 없어졌다. 영상의학 혈관 중재 시술은 감금위한 혈액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종양 치료에 국한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간동맥 화학색전술이다. 자궁동맥 색전술. 암 외에도 양성 종양에 많이 쓰이는 것은 동맥 색전술이 있다는 거죠. 색전술. 자궁을 보존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수술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좋은 시술 방법으로 자궁 색전술을 이행하는 경우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들다.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하는데 협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 환자는 의료 목적으로 영상의학과로 내보냅니다. 라는 식의 조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발성 자궁 근종이거나 근종이 너무 크거나 하면은 적출합시다 라고 흔히 이야기한다. 환자들이 적출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도 없다고만 대답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궁동맥 색전술은 사장되다시피 해버렸다. 그 안에 개원이가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색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업이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참 그렇네요.